안녕하세요. 맥스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에디트 메쉬의 옵션을 사용을 해서 이런 모양의 의자도 만들어 볼 것이고요. 더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메탈 재질을 한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탑뷰에서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음에는 퍼스펙티브 뷰를 선택을 하신 후에 키보드에서 F4를 눌러 보시면은요, 이렇게 오브젝트 주위에 엣지가 나타납니다. 이 오브젝트를 가지고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의자의 뼈대 부분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에디트 메쉬를 적용시켜 주고요. 에디트 메쉬의 서브 메뉴 중에서 엣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메쉬 작업을 할 때는요, 항상 이렇게 F4를 눌러서 엣지를 보여준 후에 작업을 하게 됩니다. 모디파이 패널로 이동한 후에 보시면은요, 이 실린더는 처음 생성시킬 때 하이트 세그먼트가 5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는 하이트 세그먼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하이트 세그먼트 부분의 숫자 옆에 스피너 위에 마우스를 대고요. 마우스를 댄 상태에서 오른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하이트 세그먼트 값이 1로 바뀝니다. 맥스에서는 작업을 할 때요, 이렇게 숫자가 표시되는 스피너 부분에서요, 오른 클릭을 해주시면 늘 최소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역시 앞으로 자주 쓰는 기능입니다. 그리고요, 이 실린더의 현재 그 사이드 값을 보시면은요, 18개인데요, 이 실린더는 지금 18개의 각으로 둥근 부분이 표현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 의자의 뼈대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현재 이 상태로는 엣지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요, 이것도 역시 8개로 바꿔주겠습니다. 다음에는 에디트 메쉬 모디파이를 선택을 해주고요. 지난번 전기 스탠드를 만들 때 이 에디트 메쉬에서 버텍스의 그 스케일 작업을 해주고 또 필요 없는 버텍스를 지워주는 작업도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 에디트 메쉬 역시 버텍스 레벨에서 그 활성화되는 명령어와 다른 엣지나 페이스나 폴리곤이나 엘리먼트 레벨에서 활성화되는 명령어가 다 다릅니다. 버텍스 작업은요, 라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전편집이고요. 앞으로 모델링을 하면서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엣지의 경우에는요, 키보드에서 F4를 눌러주셔야 뷰포트에서 보이게 되고요. 엣지 레벨을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페이스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뷰포트에서 선택을 해보시면 그냥 우리 눈에는 보이는 모양은 사각형인데요, 선택이 된 모양은 삼각형입니다. 다시 엣지 레벨을 선택을 하시고요. 사각형의 그 중간 부분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은요, 보시는 것 같이 그 사각형의 안쪽에 위치한 사선 부분이 점선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바로 맥스에서 보이지 않는 엣지라고 하고요. 오늘과 같이 보이는 엣지를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될 때는요, 안 보이는 엣지를 잘못 선택을 해서 원하는 작업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고요. 옆에 있는 폴리곤 레벨을 선택을 하시고요. 다시 뷰포트에서 클릭을 해보시면 이번에는 사각형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 맥스에서의 면이라고 하는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뷰포트에서 보이는 것은 사각형일지라도요, 맥스 기본에서는 삼각형으로 인식이 됩니다. 면의 최소 단위가 삼각형이기 때문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폴리를 배우시게 될 텐데요, 폴리의 경우에는 면을 사각형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암튼 제 경우에는요, 이 페이스를 별로 사용을 하지는 않는데요. 이 삼각형이냐 사각형이냐 하는 것은 맥스에서 작업을 하면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키보드에서요, 숫자 7을 눌러보시면 네, 현재 그 선택이 되어 있는 뷰포트의 왼쪽 상단에 페이스의 숫자가 나타납니다. 맥스 작업을 하시면서 이 면의 수를 줄이는 것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실린더의 면의 수는 32개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다시 이 아래 스택을 선택을 하시고요. 하이트 세그먼트 값에 5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면의 수가 96개가 됐고요. 역시 사이드의 수치도 18개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이 실린더는 처음에 생성이 될 때 216개의 면을 갖고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이트 세그먼트 값을요, 다시 1로 줄여주니까 네, 보시는 것 같이 면이 72개로 줄었고요. 다시 사이드의 숫자도 8개로 바꿔주시면 네, 이번에는 32개로 대폭 줄었습니다. 앞으로 작업을 하면서 제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 것이겠지만은요, 네, 지금 하는 작업은요, 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수치를 낮춰준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면을 줄여주면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앞으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표시되는 이 폴리곤의 수는요, 맥스에서 바로 용량을 의미합니다. 이 폴리곤의 수가 많아질수록에 뷰포트를 느리게 해서 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이 됩니다. 면의 수를 알고 싶을 때 이렇게 7을 눌러보셔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메뉴 바에요, 파일에요, 서머리 인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나타나는 대화창에서 보시면은요, 지금 이 장면에 나와 있는 오브젝트들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 장면에 오브젝트가 하나가 있다는 뜻이고요. 메시 토탈에서 보면 버텍스는 18개이고 페이스의 수는 32개라는 뜻입니다. 그 아래도 역시 보시면은요, 이 오브젝트의 이름도 나와 있고요, 타입도 나와 있고 여러가지 정보를 이렇게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서머리 인포 대화창을 띄워서 이렇게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유틸리티 패널에 가서 보시면 모아를 눌러서요, 나타나는 대화창에서 보시면은요, 폴리곤 카운터라고 하는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이미 꺼내놨는데요. 이 유틸리티 패널에서도 역시 내가 많이 쓰는 옵션을 이 화면 바깥에 꺼내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창문을 만들 때 모디파이드를 밖에다가 꺼내놓고 쓰는 방법을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방법과 동일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폴리곤 카운터를 선택을 해보시면은요, 네, 지금 선택해 놓은 오브젝트의 폴리곤의 개수와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이 장면 전체의 폴리곤의 수가 다 표시가 됩니다. 네, 현재와 같이 오브젝트가 몇 개 안 될 때는 작업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장면이 복잡해질수록에 뷰포트가 느려져서 작업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필요 없는 면들을 줄여주면서 작업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면의 수가 화면에 표시가 되는 기능은요,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시고요. 이 옵션이 켜져 있으면 메모리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뷰포트가 느려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7을 눌러서 없애주겠습니다. 네, 다시 이 폴리곤의 경우에도요, 역시 그 면 단위로 작업을 할 때 쓰게 되는데요. 면을 느리거나 혹은 튀어나오게 하거나 들어가게 하거나 혹은 딜리트를 눌러서 없애주거나 하는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메시 작업 중에서요, 버텍스와 더불어서 폴리곤 작업을 가장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네, 엘리멘트 레벨을 선택을 하시고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덩어리로 선택이 되고요. 이건 역시 원하는 작업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절한 레벨에서 작업을 해 주셔야 효율적인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엣지 작업을 해줄 건데요. 엣지 레벨을 선택을 하시고요. 뷰포트에서 아까 보신 그 의자의 뼈대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이 맨 위에 동그란 엣지들과 그리고 맨 아래에 동그란 엣지들 그리고 기둥이 될 그 세로 방향의 엣지 2개가 필요합니다. 이 메인 툴바에 있는 윈도우 크로싱을 적당히 사용을 해서 필요한 엣지들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또 다른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려면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이고요. 필요 없는 부분을 제해줄 때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은요. 엣지를 선택을 하다 보면 내가 원치 않았던 다른 안 보이는 엣지가 선택이 될 적이 아주 많습니다. 네, 탑뷰에서 보시면 보이지 않는 엣지가 선택이 됐는데요. 이 엣지들을 제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하는 엣지를 다 선택을 했고요. 이 엣지 레벨에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Create Shape from the Edge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네, 클릭을 해보시면은요. 대화 상자가 하나 뜨는데요. 여기서 내가 지금 선택해 준 쉐입을 라인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옵션 중에 그 쉐입 타입에 보시면은요. 옵션이 2개가 있습니다. 스무스와 그리고 리니어 옵션 2개인데요. 일단은 앞에 있는 이 스무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OK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쉐입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리니어 타입을 선택을 하고요. OK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활성화되어 있는 엣지 레벨을 선택 해제하시고요. 네,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 실린더는 지워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택을 해서 옮겨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색깔을 바꿔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현재 2개의 라인이 생겼는데요. 앞에 있던 이 스무스라고 하는 옵션을 선택을 해서 나온 엣지는 버텍스의 속성이 스무스가 적용이 된 상태로 만들어졌고요. 이 두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해서 만들어진 라인은 리니어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각이 진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곡선으로 된 라인은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지워주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라인을 선택을 하시고요. 버텍스 레벨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버텍스들을 전부 선택을 합니다. 다음에는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 필렛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각이 진 버텍스들을 부드럽게 다듬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커튼을 만들 때 그 말씀드렸던 버텍스의 속성 중에서 스무스라고 하는 옵션을 배웠습니다. 이 스무스의 경우에는요,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곡선으로 만들어주는 이점은 있는데요. 프로그램 자체에서 그냥 선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변하지 않은 채 버텍스들을 부드럽게 해주고 싶을 때는 두 번째로 만들어준 리니어 타입의 라인을 선택을 하시고요. 버텍스의 옵션 중에서 필렛이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버텍스들이 전부 선택된 상태에서 뷰포트에서 그 작업을 하시면서 혹시 그 그리드가 보여서 작업하기에 좀 불편하다 하시면은요,
키보드에 G를 눌러주겠습니다. 뷰포트의 그리드를 안 보이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뷰포트에서 보시면서 선들이 부드럽게 될 때까지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서 적당히 필렛을 적용시켜 줍니다. 네, 모양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라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뷰포트에서는 보이지만 F9를 눌러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렌더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라인은 아직 그 면을 입혀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면을 입혀줘야지만 3D 오브젝트가 됩니다. 여기서 그 로프트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을 해도 되는데요. 이 라인 자체에서 면을 입혀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맨 위로 올라가 보시면 렌더링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그 안에 보시면 또 여러 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먼저 맨 위에 있는 이 렌더러블 옵션을 선택을 하시고요. 다시 F9를 눌러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가늘게 렌더링이 됐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 아래에 있는 디스플레이 렌더 메쉬를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뷰포트에서도 아까 그 렌더링 할 때 보셨던 만큼의 면이 입혀졌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너무 두께가 얇아서 그 두께를 더 늘려주고 싶습니다. 시크니스 값이 있습니다. 이 시크니스 값을 높여주겠습니다. 네, 물론 그 아래에 있는 이 사이드 값도 조정해 줄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디스플레이 렌더 옵션을 켜주시면 이제부터는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면들을 전부 인식을 하기 때문에요. 이런 오브젝트가 많아질수록에 뷰포트가 느려지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챔퍼 실린더를 사용해서 의자의 방석 부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 익스텐드 프리미티브를 선택을 하시고 보시면은요, 챔퍼 실린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그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에 있는 실린더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위에 모서리 부분을 부드럽게 표현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익스텐드 프리미티브에 있는 이 챔퍼 실린더를 하나 탑에 그려주겠습니다. 역시 정렬을 가운데 시켜주겠습니다. 적당히 위치시키고요. 모디파이 패널로 가셔서 이 모서리 부분을 좀 부드럽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필렛 세그먼트 값을 높여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이드도 18개로 높여주겠습니다. 네, F9를 눌러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둥그런 의자의 표현이 제대로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메탈 재질을 이 의자의 뼈대 부분에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